우리나라를 하루빨리 보솥의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해 지금 전국 도처에는 많은 보솥 생산 기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류경 보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일터에 깃들어 있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맛있고 영양가 높은 보솥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4년 6월 평양시에서 본부로 될 수 있게 보솥 생산 기지를 잘 꾸리고 보솥 재배도 잘해서 다른 단위에서 구 경험을 따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공장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보솥 공장으로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대선이 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평양시에서 뜻깊은 2015년에 첫 성과를 마련해왔다고 군에 넘치는 치아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이 유언대로 우리나라를 보솥의 나라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각도 시군들의 평양시 보솥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보솥 생산 기지들을 훌륭히 일도서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솥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린 데만 만족하지 말고 보솥 생산을 잘 해가지고 실제 인민들이 그 복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영상이 지금도 가슴 뜨겁게 어려우곤 합니다. 정말 더 많은 보솥을 생산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 1년 365일 충성의 버거를 올리고 싶은 이런 마음뿐입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평촌 부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천리마시대 수도 건설자들의 투쟁 정신으로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보내줄 조립식 부재 생산에서 면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설자들이 7,000세대 분의 자제한 노력을 가지고 2, 3년이 걸린다던 2만 세대나 넘는 산림집을 단 한 회사에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천리마 작업반 일법을 따라 배워서 조립, 타입, 양생, 출하 이 공정들에서 포상과 협동과 맞물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설계에 대한 기술적 파악을 하고 입선을 벌려서 또 우리 공장 생산한 경화 촉진대를 합리적으로 배합해서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진행하면서 경험도 쌓고 부족점도 대체하면서 속도와 질 높이 형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기술 기존과 편자작법의 여부를 절대지키도 하고 기술 혁신도 진행해서 부재 생산 속도를 처음에 예견했던 날짜보다 절반나마 단축하는데 앞으로 더 단축하려고 합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에서 굴진을 선행시키고 더 많은 예비 채탄장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에서는 숙단 쌀을 할 결심을 가지고 당 결정에 채택했습니다. 철분 한 토막, 세멘트 한 그램, 이 긴장하지만은 1950년대에 비하면 오늘이 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정신으로 올해 4월 초부터 시작해서 1500리방의 박도 처리하고 지금 기초 타입 완성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마철 전에 건설하자는 겁니다. 한편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당선전 일꾼들이 들끓는 생산 현장들마다에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집중강연 선전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 소환에 무한히 거무된 연합기업소 청년돌격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중강연 선전 활동은 청년들을 위훈 창조회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돌격대원들과 신금을 터놓고 대중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강연 선전에 반영해가지고 알려주니까 청년동맹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항일혁명 투사 차항수 동지가 지녔던 이 수령결사의 정신, 이걸
폐부로 절감하면서 창수동지 이름이 용역히 알아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생명경제를 무조건 수행하다는 결사의 각오를 더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군견대가 보낸 서식에 의하면 함경남도 금강관리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건설장을 찾아서 경제 선동활동을 벌였습니다. 많은 지원 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발전소 물길굴 공사 현장을 또다시 찾은 이들은 현지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경제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여 현장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미훈 창조에로 힘있게 거무추동했습니다. 만경대구역 요맹위원회 안의 일꾼들이 얼마 전 새로운 평양석도 건설 진화 창제로 들끓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와 노래를 배합한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건설자들의 투쟁 요리를 더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새로운 평양석도 건설 신화가 창조되고 있는 여기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우리 만경대 구역 안의 요맹 일꾼들도 무엇인가 이바지하고 싶어서 경제선동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혁신자들과 혁신 쪽 소식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전투원들이 좋아하고 요청하는 노래들로 공연 전목을 준비했습니다. 자력갱생 기치 높이 다시 한번 대거자로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비롯해서 자력갱생 주제의 이런 노래들과 천리만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노래들로 이렇게 경제선동을 펼쳐놓았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처럼 잘 부르고 춤은 잘 추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공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런 건설자들을 보면서 정말 다소나마 마음이 기쁩니다. 강동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모판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가 밭 상태로 키운 큰 모입니다. 이 모 키가 지금 25cm인데 우리는 내내 때부터 잎자르기를 2번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모 키가 균일해지고 또 대가 굵어지고 아지치는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잎자르기를 하는 동시에 작업비를 현장에서 생산해가지고 2일에 한 번씩 분무를 진행해서 부족되는 용량원소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벼모의 색이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고 뿌리 발육도 강화돼서 튼튼한 모를 모내게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다 마련됐습니다. 봉화 협동농장에서도 벼모의 생육 상태에 맞게 습도 조절과 영양 관리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단계로 씨 뿌리기를 진행하고 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가 첫 단계로 부은 번시쿠모인데 3매까지는 습도를 60% 보장했습니다. 지금은 큰 모이기 때문에 습도를 75% 보장하는데 이틀 간격으로 물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니트로민산 이런 각종 용량제들을 섞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 잎수가 유신이 되면서 모 상태가 균일하고 용량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모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앞구르 작물들이 여러 가지 용량액들을 정상적으로 분무해줘 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개선하면서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당 초급선전 일꾼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회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지혜와 열정을 갖춰가고 있는 평양철도국 평양조차장 객화차대 대열과장 유성훈 동지입니다. 유성훈 동지가 학습 강사로 사업하면서 철칙으로 삼은 곳이 있습니다. 대중 속에는 강의에 필요한 소재가 있고 또 진심의 목소리가 있다. 걸린 문제가 무엇이고 그 방도가 무엇인가는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 대중 속에 들어가 호심탄회하게 담아하는 것이 이제는 숙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당의 방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술혁신조 성원들이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않는 문제지만 위에 손을 내밀지 않고 또 자체로 하차실에 제일 걸리고 있는 그 제동장치 부석의 해결 방도를 찾은 문제를 강의에 실감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실효성이 대단히 컸습니다. 모든 강의들이 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서 정말 집단적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화선식 선전선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 주황 모범 학습 강사들 속에는 봉화산 유관 노동자 강영숙 동지도 있습니다.
강영수 동무는 22여 년간을 학습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은 가정부인으로서 학습 강사로 일하면서 위대성 개항 자료, 숭실성 개항 자료, 촌요건과 상식 자료, 종세 자료 1,500여 건을 준비해가지고 강의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언제나 종합원 대중과 함께 있으면서 구수하게 하는 구의 이야기는 곧 대중에게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고 당정책 관찰으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이 되고 선동이 되었습니다. 세포비서이며 학습 강사인 용숙 동지, 일도 함께하고 권리 문제도 우리는 함께 풀어나가는데 학습 강의를 할 때 보면 저런 강의 내용들은 다 어디서 자료들을 듣는 데가 따로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이 사료들을 다 용숙 동지가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제강을 내려 읽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나니까 진짜 저는 동물들도 있고 지루해하는 동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는 말없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전에 어떻게 하나 한 가지라도 생동한 자료를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하게나마 준비한 저희 강의를 듣고 동무들이 다 기뻐하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신심도 생기고 앞으로 강사 활동을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주신 역사적 소환을 높이 받들고 소송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이 1950년대 용전사들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청년동맹 강화의 기본 열쇠는 우리 일꾼들의 역할 제고, 수준 제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구역 안의 청년동맹 일꾼들로 여기 조개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자주 찾습니다. 그래서 동맹 교양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청년동맹 일꾼들부터가 1950년대의 영웅 전사들의 고귀한 정신 세계와 투쟁 기풍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피 끓는 총천을 소송없이 바친 전하의 민총 일꾼들과 민총원들처럼 고상한 정신과 숭고한 풍모를 지닌 애국적인 청년 일꾼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4일 하루 동안에 세계적으로 68만 7,400여 명의 감염자와 1만 2,40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해서 총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억 6,251만여 명, 337만 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과 남아시아에서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돼서 각국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인디아 변종 비루스의 위험 수준을 관심 단계로부터 우려 단계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지금까지 1,310여 명이 인디아 변종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중 790여 명은 5월 2일부터 8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등록된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도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이 지난 4월 20일에 채집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럽동맹위원회는 변종 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인디아에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잠정적으로 차단할 것을 동맹 성원국들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종 비루스의 진원지로 되고 있는 인디아에서는 14일 하루 동안에 34만 3,100여 명의 감염자와 4,00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등록됐다고 합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전염병 전파가 심각한 지역들에서 봉쇄 조치와 검사 사업을 강화하는 등 방역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도 전염병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5월에 들어와 불과 13일 동안에 11만 3,7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 나라에서 첫 감염자가 등록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에 등록된 감염자 수를
훨씬 능가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13일까지 종합된 이 나라의 총 감염자는 43만 1,100여 명, 사망자는 4,4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악화되고 있는 전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네팔 정부는 전국의 72개 지역들에 가기한 수준의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북부 티그레주에서 무장 분쟁으로 주민들의 생활 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13일 유엔 인도주의 사업조정사무소가 밝힌 데 의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 주민의 87% 이상에 해당한 520만 명이 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63만 명이 분쟁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했던 유럽 들소를 보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전 지역에 분포돼서 살던 유럽 들소는 비법적인 사냥으로 20세기 초에 졸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유럽 들소들을 찾아낸 다음 새끼들을 키워서 2-3살 때 놓아주는 방법으로 유럽 들소들의 마리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350마리 이상의 유럽 들소들이 야생 조건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위협종들의 목록을 갱신하면서 유럽 들소의 마리수가 2003년부터 종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 2019년에는 6,200마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